네,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의 그 명확한 비유 들으시면서 많은 호평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 그 말투가 굉장히 또 자상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여돈 랠리는 뭔가요? 여돈 랠리. 어떻게 제가 열심히 돈을 이렇게 부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나요? 제가 그만큼의 또 금전적 여유는 없어가지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의 포트를 불릴 수 있을 만한 랠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내용들로 한번 나머지 시간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월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우리 이 대표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, 그렇죠? 왜요? 매일매일 뉴욕 증시에 있는 정말 네. 주요한 정말 많은 내용 중에 네. 요 한 15분, 20분 사이에 컴팩트하게 딱 줄여서 주요 그렇죠. 내용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많은 분들이 투자분들이 저희 한 15분, 20분만 딱 들으면은 네. 이제 미국 시장이 다 파악될 수 있게 그쵸.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. 네. 그러나 15분, 20분 들으시면 안 되고요. 매일. 한 시간 동안 다 네. 보셔야죠. 모든 컨텐츠가 다 소중하니까요. 자,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한데 일단은 지수가 네. 사흘째 올랐어요. 사흘째 올랐습니다. 네. 시장이 뭐 산타랠리가 이러다 보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미 온 거 아니냐라는 네. 얘기가 더 많아요, 사실. 네,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세게 올라줘야 되는데, 하여튼 이번 주까지도 계속 지금 플러스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. 뭐 금융시장 한번 지표 보시면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저 미국 국채시장도 계속 지금 수익률이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도 좀 높았고요. 그다음에 3년물하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. 해외죠. 해외 쪽 수요가 좀 부진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은 이제 뭐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다. 이런 상황까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.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좀 하락했어요. 예, 거의 한 3만 9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4만 1천 달러까지 좀 회복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. 수익 실현 이제 매물들이 어제 좀 많이 출현됐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불안감을 좀 내포한 상태고요. 국제 유가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금 가격이 다시 또 2,000달러 밑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. 다른 네. 것보다 달러 인덱스가 요즘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104를 넘어갔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달러 약세화가 바로 진전이 안 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금 가격이 해지 수요 감소로 다시 또 이제 2,000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인 시장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. 이제 종목별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주들이 엄청 올랐어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뭐 제가 이슈를 정리를 했는데 반도체주 급등입니다. 완전히. 왜냐면 다른 것보다 호재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시티은행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. 뭐 이유가 4분기 실적 호주도 나왔고 VM웨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가 강력해질 것으로 이제 보면서 네. 그다음에 한 9%가 어제 올랐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, TSMC, 인텔이 2나노 또는 3나노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. 거기서 이제 인텔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한 4.2% 정도가 또 상승을 했고요. 뭐 AMD는 이미 신세대 그 차세대 이제 칩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. 한 4% 넘게 올랐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동반 상승한 것들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램리서치가 4% 이상 다 상승하면서 어제는 빅테크가 좀 힘을 좀 잃었거든요. 그런데 대신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다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쪽에서는 호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더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. 네. 자, 이어서는 전기차 업계에도 지금 테슬라와 리비안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. 네. 근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? 테슬라는 이미 저수 위에 있는 형님이고 네. 리비안은 이제 막 쫓아오고 있는 네. 동생인데.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테슬라의 이제 우리 가장 그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그 분이 있어요. 얼라인 번스타인의 사코나지 이제 분석가인데요. 네. 2024년에는 테슬라는 공매도가 최선의 전략이다.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랬더니 차량 인도분과 매출 전망치는 이미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경쟁사로부터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. 그다음에 테슬라의 차값이 비싸다 너무. 예를 들어서 비아디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차값도 비싸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다.
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반면에 네. 저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바이리스트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요. 왜요? 이제 가장 큰 게 일단은 연간 생산량이 꾸준하게 50% 이상 증가를 한다. 그러니까 올해 5만 4천 대 생산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만 대가 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2025년대는 20만 대가 넘게 지금 예상이 돼요. 이게 테슬라가 초창기에 그렇게 생산량이 막 이렇게 점프를 점프하죠. 했을 때 주가가 정말 그렇죠.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거를 지금 리비안이 답습을 밟고 하고 있는 있어요. 거네요.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리비안은 이렇게 뭐랄까 자율주행 같이 뭔가 이렇게 IT를 접목한 기술은 없어요. 진짜 딱 그 차, 전기차, 예, 이런 포드 같은 그런 컨셉으로 나와 있고요. 그러면 또 그 뭐 얘기하겠죠. 혁신이 없다. 혁신이 없다. 리비안은 그럼 앞으로는 뭐냐. 뭐 이런 얘기도 네.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고 네.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아주 든든한 형님이 파트너가 있다. 뒤에 버티고 있다. 아. 그래서 이걸 갖고 두 개가 지금 얘기가 좀 약간 다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하지만 오늘 주가는 일단 테슬라는 1.68% 하락했고요. 네. 리비안은 0.47% 하락하면서 리비안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강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테슬라 걱정은 또 하는 거 아니죠? 그렇죠. 뭐 걱정은 안 뭐 하겠죠. 나중에 생각해봐야죠. 네, 알아서 안 하겠죠. 네. 자,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 많이 하락했어요. 4천 달러? 4만 달러도 지금 밑으로 왔다고 밑으로 해요. 내렸어요. 3만 9천까지 한번 네. 내려갔었는데 다시 뭐 4만 1천 달러까지 올라왔어요. 네. 근데 별 이유가 없어요. 그냥 매물이 많이 올라서?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. 미리 좀 살시려면 그렇죠. 매물이 좀 있었겠군요. 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주인들이 손바뀜이 하고 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갖고 있던 사람들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새로 신작에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진입을 할 거다. 네.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장 후반에 조금씩 이제 회복되긴 했는데 계속 관련된 주가들 뭐 코인베이스가 한 5.23% 하락을 했고요. 네. 마라톤 디지털도 한 11%, 그다음에 비트팜즈도 11% 정도 하락을 했고, 그다음에 로빈후드 같은 경우가 플러스는 났습니다. 0.34% 플러스 났는데 여기는 이제 뭐 유럽 진출이라는 호재가 지금 버티고 있어갖고 네. 이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미 뭐 지난 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한 80%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. 두 달 동안. 두 달 동안 80% 상승했기 때문에. 2개월 전에 샀어야 됐는데 그렇죠? 네. 너무 아깝네요. 네,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번이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. 지금은 못 사겠어요. 손바뀜을 해야죠. 이제 그 가격대에서 네.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매기가 좀 옮겨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지금요. 네. 자, 이어서는 시그나 소식인데 시그나도 그 인수 내용을 좀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네. 주주환원책 주주환원 발표를 했죠. 책이죠. 네, 그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시그나는 뭐 미국에서 좀 거주하셨던 분들은 저 보험 드실 때 항상 요 시그나가 원오브댐이거든요. 그래서 제일 뭔가 좀 굵직한 그런 굵직하죠. 회사군요. 네. 그래서 시그나 같은 경우가 이제 건강보험 회사인데 경쟁사인 휴메나거든요. 휴메나가 합병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. 뭐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매입 가격 그다음에 재무 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.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. 지금 원래는 합병을 하면은 네. 시가총액이 한 1,400억 달러 규모로 달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 헬스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좀 덩치를 키우려고 네. 했으나 네, 했으나 이제 안 됐고요. 대신에 요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대신에 113억 달러를 들여서 자사주 매입으로 전환을 하겠다. 그러자 주가가 16.68% 네. 301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. 뭐 휴메나가 그렇다고 뭐 급락한 것도 아니고요. 한 마이너스 1%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. 아마 이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각자의 길을 걷는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해피엔딩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는 메시스의 주가가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네, 메이시스. 네, 아니 자꾸 쳐다보고 메이시스가 있는데 이렇게 핫해질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. 연말 들어서 이럴 줄은 저도 몰랐어요. 사실 제가 이제 네. 미국 여행을 네. 갔을 때마다 메이시스를 항상 이제 뉴욕에서 방문을 네. 했을 때 저는 네. 한국의 백화점과 가장 좀 유사한 맞죠, 구조와 맞습니다. 시스템이 메이시스다라고 네.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저희 어르신 분들이 네. 저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이렇게 매출했던 거다 그러면은 어. 일단 알아주거든요. 국내에서는 아 그래요? 옛날 분들은 향수가 많죠. 아. 명품이라는 향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소매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저 부동산 전문 투자사인 아크하우스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리게이드가
주당 21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면은 이제 한 58억 달러거든요. 그럼 현재 주가의 한 20%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. 더 얹어줘야죠. 저 같으면 안 팝니다. 아, 그렇죠. 왜냐하면 이름이 있으니까. 이름도 있고 지금 이제 막 거의 뭐 노젓는 그런 노졌고 느낌인데. 물 들어오고 예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20%. 오프라인으로 좀 이렇게 그쵸. 온라인 쪽으로 음. 좀 이렇게 전환을 해도 장사가 될 수 있는 딱 그런 컨셉이거든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태고요. 최근에 이제 가치가 하락한 오프라인 소매업체를 인수해서 자진 상장 폐지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전환한 다음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또 바이아웃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이제 헤지펀드의 지금 그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. 관련주인 이제 로스토가 2.43%, 네. 노드스트롬이 한 7.16%, 콜스가 7.2% 올라가면서 백화점 업체들이 때 아닌 좀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의외네요. 사실 코로나 시기에 네. 백화점 업체 중에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네. 정말 힘들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엔데믹이 되고 나자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 보이니까 네, 네, 네. 이게 또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. 네. 근데 이게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관련한 부동산도 다 같이 받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아, 메이시스 자리가 메이시스 자리. 되게 좋은 되게 자리가 좋은 많거든요. 주요 도시의 아주 예. 핵심적인 다 자리를 위치하고 여기 되게 있거든요. 비싸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걸 또 네.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. 훨씬 더 많은 밸류인데 20% 가지고는 안 팔 것 같다는 좀 생각이. 싼가요? 예, 좀 싸요. 네. 좀 더 많이 올려줘야 뭐 이렇게 본다면 됩니다. 지금 연말 들어서 소매업체들이 다 재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. 여래로 이제 시티그룹이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이제 135달러로 조정을 했어요. 그렇죠. 지금 주가가 지금 118달러인데 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한 상태고요. 뭐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.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. 파리 올림픽이 있다. 내년 7월 달에요.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그동안 매출이 부진했었거든요. 네. 이제 그 부분을 중국 매출이 이제 계속 올라올 수 있다. 이 부분들이 또 적용되는 걸 보면은 네. 아마 소매업체 쪽들은 이제 연말 되고 그 코로나가 저희 끝나면서 바로 재평가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. 지금 최근 들어서 재평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초에 나이키 주가도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9월 네. 이후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년에 또 나이키가 얼마나 더 상승을 하게 될지 저도 네.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. 마지막으로 옥시데타 페트롤리움 소식 확인해 볼까요? 어제 이제 크라운록이라는 셰일가스 업체예요. 시추업체인데 120억에 인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업체가 아주 수익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요. 중부 지역의 퍼미안 지역이라고 해서 생산이 되게 좋은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150만 배럴을 더 추가할 수 있다. 인수할 경우에 인수했고요.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분을 한 26% 보유 중인데 자기들은 여기에 참여 따로 뭐 입김을 넣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. 그래서 뭐 주가가 한 1.04% 옥시덴탈이 올랐는데 네.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의업계에서 M&A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는 경제 관련한 지표 몇 가지 발표 확인해 볼까요? 네, 어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11월 고용 동향 지수가 113.0인데 네. 조금 더 하락을 했어요. 전달에 비해서.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네. 그다음 1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.40%로 둔화가 됐어요. 전달이 3.6%였거든요. 그래서 이게 2021년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FOMC 회의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어서는 이제 구글입니다. 사실 저 네. 구글 어제 많이 떨어질까 봐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. 네네 맞습니다. 저 제미나이 때문에 다들 이제 이게 어떻게 된가 막 생각을 주가가 했는데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이 이런 논란이 네, 있었어요. 근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. 네, 뭐 한 그러니까요. 마이너스 1% 정도 이제 빠졌는데 왜일까요? 오르질 않았어요. 이거 발표하면서 그때 5%는 올랐잖아요. 뭐 그 그날.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. 그래요? 예, 그 정도는 뭐.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신뢰도 문제 있으면은 네. 주가가 엄청 하락할 것 같아서 저는 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.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 내용을 쳐봤어요. 검색을 네, 했어요. 네. 검색이 잘 안 돼요. 아, 구글이 다 맡고 있군요. 구글이 많은 것 같아요. 구글 이거 별걸 구글이 다 이제 주가. 그 시연 장면 조작을 뭐 이런 거 하는군요. 보니까 안 나와요. 어. 잘 안 나와요. 그냥 좋은 얘기만 나와요. 그래서 어디서 검색해야 되죠?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이제 경쟁 격화에 따른 조급함이 나온 게 아닌가.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 이제 구글 CEO가 너무 이제 성급하게 달려들었다. 왜 성급하죠? 급할수록
돌아가라. 그렇죠. 돌아가야 되죠. 예.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면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이런 것도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 알파벳 전체 매출에 한 20%가 안 돼요 지금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심화가 돼 있고 이제 AI 챗봇 시장도 네. 지금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지금 요즘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거기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X의 이제 그록이라는 또 이제 요 AI 챗봇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쪽도 또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. 요즘 뭔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. 뭐 수정을 좀 해갖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다시 또 재발표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오라클 얘기 간단하게 해볼까요? 네, 오라클은 뭐 우리가 너무 뭐 회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시스템에 뭐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뭐 가장 자이언트인데 주가가 시간 외에서는 한 8% 급락을 했어요. 예, 이제 매출은 지금 예상치가 이제 한 130억 달러인데 129억 달러가 나왔어요. 그다음에 EPS는 1.33달러를 생각했었는데 네. 실제는 1.34달러예요.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부합 정도 한 수준이에요. 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생성형 AI 쪽에서 제공되는 비즈니스 쪽이 네.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. 생각만큼. 그래서 이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보다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중요하죠. 예, 그래서 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시장은 조금이라도. 조금이라도 예,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FMC 정례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오늘 시장은 좀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봤는데 아마 내일이 더 바쁠 것 같습니다.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발표되는 내용 그리고 FOMC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이 시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.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.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.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.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.